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주식방송 UTV 제막하는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위한 오라클 VM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는 오라클 코리아의 김영중 컨설턴트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리눅스 및 오라클 가상화에 대한 세일즈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가상화니까, 이제, 가상, 클라우드 환경이니까, 먼저 게스트님 생각하시는 요즘에 어떤 데이터 센터, 이런 IT 센터의 변화랄까요? 예. 그런 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본인들의 서버나 서버를 돈을 들여서 사다가 본인들의 서비스를 올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이제 돈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네. 현재 상황에는 이미 이제 클라우드 센터와 같은 것들이 이미 서비스가 많이 상용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클라우드 센터에서 유저분들이 원하는 양만큼의 리소스를 할당을 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네. 클라우드 센터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클라우드 센터란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는 예. 전산실 쓰다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쯤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말보단 클라우드 센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간판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로 돼 있고 명칭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제 신규로 구축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방영이 어느 정도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라클의 가상화 쪽에 어떤 솔루션들이 어떻게 지금 예를 서버 가상화만 있는 건지 데스크탑 가상화도 있는 건지 예. 궁금한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아예 일목요연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네. 오라클에서 이제 서버 가상화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이제 OVM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어떤 서버들을 가상화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한 OVM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뭐 시블이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이 돼도 좋고요. 아니면 타사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서버들을 가상화할 수 있는 OVM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다고 하면 원격지에서 안전하게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오라클에서는 서버 가상화 플러스 데스크탑 가상화까지도 풀스택의 가상화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데스크탑 가상화가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하지만 오라클이 데스크탑 가상화가 있나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오라클이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선에서 갖고 있던 선 VDI라는 제품이 이제 오라클 VDI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네.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는 관공서 쪽에서 상당히 많은 오라클 VDI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국내에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뭐 각 벤더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뭐 데스크탑 가상화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를 한 경험에 따르면은 각 벤더마다 특정한 프로토콜이 네. 특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VRDP라고 하는 버추얼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요. 이 VRDP의 특성 자체가 PC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원격의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웹 시큐리티와 같은 이제 웹 환경에서 보안을 강화한 그러한 사이트에는 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특히나 관공서에서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볼 때 웹 시큐리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라클 VDI가 많이 선택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쪽을 볼 게 아니라 예. 이제 서버 사이드인데 예. 서버 사이드에서 오늘은 이제 X86 쪽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오라클 VM 하면은 이제 좀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라클 VM 문의가 오면 저희한테 무조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보면은 예전에 이제 선 시절에 솔라리스 엘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팍 기반의 가상화도 저희가 오라클 VM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서버 X86 기반의 오픈젠이죠. 저희가 오픈젠을 가져다가 오라클 프로덕이랑 오라클 하드웨어에 맞게 옵티마이즈해서 이제 내는 것이 오라클 VM 서버 4 X86이라는 네.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 플러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 VM4
버추얼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버추얼 박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가상화에서 하이퍼바이저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를 때 좀 혼동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오라클 VM 서버 포 X86은 오픈 젠 기반의 X86 기반의 가상하고 오라클 VM 포 스팍은 솔라리스 그러니까 엘돈 기반의 스팍 가상이고 예, 오라클 VM 포 버추얼 박스는 VDI에서 사용하는 하이퍼바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픈젠 기반의 X86을 위한 오라클 VM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저희가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저희가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 베어메탈, 그러니까 하드웨어 위에 바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오라클 VM 서버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가 있고요. 뭐 지원하는 게스트로는 저희가 오라클에서 갖고 있는 OS가 두 가지죠. 오라클 리눅스도 있고 그리고 오라클 솔라리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MS사에서 제공하는 MS 윈도우 서버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XP나 비스타에 대한 것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벤더마다 특징이 다 틀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160 스레드까지를 지원합니다. 현존하는 X86 서버 중에 아마 가장 큰 서버일 거고요. 저희가 VM당 2TB의 가상 메모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서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4TB 메모리까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타사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스케일업한 그러한 환경을 제공했다. 타사는 뭐 대강 어느 정도 되길래 이게 저희가 뭐 그 3.0 런치를 하면서 저희가 앞에다 이제 슬로건을 내세운 것 자체가 타사에 비하면 저희가 4배 정도의 스케일업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4배의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가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보면 이제 이 버전이 지금 오라클 VM 서버 버전이 지금 버전이 보면 3.1. 예. 네. 이 버전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 3.1이? 저희가 이제 3.1이 나온 게 이번 연도 초 정도에 나왔고요.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오픈 월드에서 3점대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이제 같이 클라우드 컨트롤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3.1이 이번 연도에 나오면서 현재 최신 버전 3.1인데요. 뭐 가상화 환경이랑 클라우드 환경은 요즘에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가 날짜를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11월 달이나 12월 달 경우에는 3.2 버전이 새로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3.2 버전에서는 여기 3.1에서 뭔가 더 개선된다는 거 해야 될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라클이 이제 타사랑 틀린 게 하이퍼바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뭐 젠에 대한 X86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스팍에 대한 하이퍼바이저가 있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라클 VM 같은 경우 3.2부터는 하나의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스팍 가상화 그리고 X86 가상화를 하나의 매니지먼트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클 아니고서는 뭐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오라클 VM 서버 4X86의 간단한 특징. 먼저 이게 우리가 가상화하면 일단 이게 인스톨이 일단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인스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오라클 VM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초기에 이제 오라클 VM 매니저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서버의 성능에 따라서 수십 분 내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의 스크립트만 엔터를 치면은 바로 스크립트가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그 중간에 뭐 아이디 패스워드 정도만 넣어주면은 쉽게 OVM 매니저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VM 서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풋프린트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수분 내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설치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IP랑 패스워드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라클 VM 서버를 통해서 오토 디스커버리를 하게 됐는데요. 예전과 같은 환경이라고 하면은 하이퍼바이저를 일일이 IP를 지정을 해서 하나하나 디스커버를 했다고 하면은 오라클 VM 3.0대부터는 저희가 렌즈를 줄 수가 있습니다. IP 대역이 1번대에서 255번까지에 대한 하이퍼바이저를 다 검사해서 자동으로 등록해라 라는 그러한 커맨드를 다 저희가 매니저를 통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손쉽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 가상화 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리 관점은 얼마나 이게 통합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존에 저희가 오라클 VM이 2점대 시절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매니지먼트가 너무 좀 안 좋다라는 네. 얘기를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제가 그 와중에 이제 버추얼 아이언이라는 이제 그 젠을 관리하기 위한 그 매니지먼트 솔루션 중에는 최고인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네. 이제 오라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2년간에 걸쳐서 포팅 작업을 해가지고 3.0이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것이 모든 관리를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에 대한 모든 관리를 웹 GUI를 통해서 모두 다 컨트롤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라클 VM 3.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고 나서 네트워크에 대한 IP 설정 아니면 본딩 설정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웹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연결에 대한 멀티패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웹 GUI를 통해서 단일 창구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하단 우측 하단에 보면 스토리지 커넥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이 스토리지 커넥트가 어떤 개념인지 좀 말씀해 저희 주시죠.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오라클 VM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플러그인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 오라클 플러그인은 모든 스토리지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스토리지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뭐 그 스토리지 벤더에서 큰 벤더 같은 경우는 본인들만의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는 벤더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제 네뎁이나 히다치나 뭐 EMC나 후지츠 같은 그러한 벤더들은 대형 스토리지 벤더이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기능을 하이퍼바이저에다 주고 싶으신 분들은 네. 파트너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이게 오라클 VM의 플러그인 형태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네. 저희가 그 스토리지의 LUN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스토리지의 시큐리티 그룹을 실제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오라클 VM 매니저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바로 스토리지 커넥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의 어떤 베니핏이라 하면은 일단 스토리지 맨 처음에 세팅이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예. 오라클 VM 매니저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가 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재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서 히다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축이 되냐면은 히다치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들어오셔가지고 레이드 구성과 그리고 매니지먼트 IP 패스워드 정도만 구성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그 정보를 주십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라클 VM 매니저에 그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LUN을 필요한 만큼 저희가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어드민이 어벨레이블 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스토리지 가사가 완전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네. 네.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전문가의 도움 필요 없이. 예.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예. 어셈블리란 말이 나오는데 이 템플릿과 어셈블리에 관한 차이가 뭔지 예. 몇 번 해봤는데 헷갈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요 개념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전에 먼저 기존의 어떤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디플로이라든지 예. 어떤 그런 것들을 쉽게 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예, 주시죠. 기존에 이제 레가시 환경이나 기존에 이제 가상화의 초기 환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저희가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기간이 걸렸죠.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플랫폼을 올리고 거기에 네. OS를 설치하고 OS를 설치하고 OS에 대한 패치나 그런 것들은 이제 OS 전문 엔지니어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네. 어플리케이션을 또 올리죠. 그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도 또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또 불러야 되고 네네. 튜닝을 해야 되고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시간을 보면 거의 뭐 1주에서 3주 네. 가량은 뭐 조그마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데 있어도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오라클에서는 이제 템플릿 빌더나 어셈블리 빌더라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템플릿 빌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가 본인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 URL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oracle.com oracle.com 슬래시 저게 들어가시면은 네. 현재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개의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회사에다가 오라클 RAC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프리 빌트되고 이미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프로덕션 레디된 가상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것 같이 오라클 VM 매니저 인포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인포팅된
템플릿을 가져다가 VM 형태로 변환을 하고요. 그 VM을 가져다 러닝을 시키면 바로 서비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수시간에서 수분 내면은 네. 바로 서비스로 RSC 서비스도 런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바로 템플릿에 대한 기능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시간도 절약되지만 예. 이런 걸 디플로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하는 사람의 역량이 그렇게 예. 아주 고난도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겠네요, 좀. 예, 제가 뭐 저는 DB 엔지니어가 아닌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예. 사무실에서 매뉴얼 보면서 템플릿을 하는데 거의 한 4시간 정도의 RAC를 하나 구성을 했고요. 뭐 실제로는 고객 사이트에 가서 보면 오라클 DB RAC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웹로직을 하기 위해서 네. 비싼 고급 리소스를 사가지고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비용을 투자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구축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시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비용적인 걸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템플릿은 알겠고, 예. 그 어셈블리는 템플릿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어셈블리에. 템플릿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서비스를 올리기에 적합한 RAC면 RAC 뭐 예, 이런 RAC면 식으로? RAC, 뭐 웹 서비스는 웹 서비스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하나의 이미지화해서 배포하는데 네. 사용하면 아주 알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 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서비스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뭐 DB가 있고 그 외에 웹로직이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웹 서버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게 돼 있죠.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단일 어셈블리화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형태로 저희가 툴이 제공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툴에다가 이러한 서비스를 정의를 내리고 네. 서로의 연관 관계를 정의를 해서 하나의 OVA 파일로 저희가 익스포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이제 파일로 떨어지면 그걸 오라클 VM 매니저나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통해서 가상 환경에 디플로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상화 환경에서 디플로이가 될 때는 여기 이제 초기에 정의 내렸던 DB나 웹로직이나 그 웹서버에 맞는 템플릿이 구성이 되고요. 자동으로 이제 네. 이때는 쪼개지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네. 기능별로 쪼개지고 그 네. 쪼개진 템플릿을 다시 VM으로 변환을 시킨다고 하면 이제 서비스가 네.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템플릿은 아까 그 단위 예. 어떤 오라클의 어떤 그 RAC 단위 기능적인 걸 수행하는 단위 모듈이라고 본다면 이 어셈블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맞습니다. 필요한 예. 어떤 그 전체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이 다 돼 있는 거죠. 예. 그죠? 비즈니스 관점이 다른 거네,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어셈블리 빌더의 관점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네.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네, 큰 네. 관건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오라클에서는 이러한 어셈블리 빌더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좀 더 빠르게 네. 적재적소의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템플릿이 또 100개 있다, 100여 개 있다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어셈블리도 그러면 이게 여러 개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저희가 실제 아까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템플릿을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템플릿 빌더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요번 연도 들어서부터는 저희가 템플릿으로 이름을 통칭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실제적으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OVA 파일로 이제 어셈블리 빌더로 만들어진 템플릿들이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오라클 EDW 사이트 들어가면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템플릿 빌더를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적 바인딩, 레이트 바인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그때그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네. 호스트마다 바뀌겠죠. 그렇죠. 뭐 호스트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RAC에 대한 뭐 클러스터링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까지도 저희가 어셈블리 빌더를 통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템플릿에서 못하던 기능들은 어셈블리 빌더를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더 기능을 더 확장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오라클 월드에서 이제 12C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원래 오라클 전체 오라클 프로덕트를 관리하는 오라클 EM하고 예. EM하고 뭐 다른 것들하고 많이 통합이 되는 것 같던데. 예.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특히 오늘은 이제 가상하니까 예. 오라클 VM 매니저하고 예. EM하고 어떤 식으로 예. 좀
구분이 되어지는지. 예전 저희가 이제 OVM 2점대에서 EM을 쓰기 위해서 EM도 그때 당시에 11G였죠. 네, 그때 그렇죠. 당시 그 가상화 환경을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다 붙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 중에서는 그렇게 구축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 오픈월드에서 저희가 오라클 OEM 그러니까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12C라고 해서 C가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러입니다. 네네. 그렇게 바뀌면서 OVM 3점대를 무상으로 붙일 수 있고 매니지할 수 있는 라이센스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기존의 2점대에서는 설정 자체도 상당히 복잡했어요. 네. 뭐 클러스터를 깨고 매니저를 뺀 상태에서 그 EM을 가지고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작업이 있었다고 하면 네네. 12C에서는 기존의 오라클 VM 서버랑 오라클 VM 매니저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뒷단에다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설치해서 오라클 VM만 등록을 시킨다고 하면은 기존의 환경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치와 연동이 상당히 쉬워졌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오라클 VM 매니저를 하나 등록시키는군요. 하나 예, 컴퓨터처럼. 뭐 기존의 에이전트를 각 VM마다 다 깔아야 되고 하이퍼바이저마다 다 깔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에이전트를 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 예. 네. 그리고 오라클 VM 매니저가 저희가 그 앞에서 본 장표는 단순하게 가상화 인프라만을 관리하기 위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인프라를 만들어서 고객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실 때가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고객 중에서 한 300대 정도까지 가상화 환경을 수동으로 다 설치해서 쓰세요. 뭐 관리 같은 경우 엑셀 시트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관리가 더 이상 그렇죠. 수동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관리나 뭐 그거 외에도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이라든가 뭐 어떠한 가상화 환경을 프로비저닝 하는 데 있어서 베어메탈이나 아니면은 VM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가상화 어드민이 앉아서 클릭해서 해줬다고 하면은 네.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는 EM에서 자동으로 그러한 것들까지도 프로비저닝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메터링을 해가지고 사용한 만큼 차징을 해야 되겠죠. 네. 부서별로. 그렇죠. 그러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저나 리소스 그룹별로 쪼개서 이 그룹에 대한 사용자들은 CPU나 메모리를 얼마 정도 이상은 쓰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이제 그 정책 기반의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아니면은 뭐 대디 환경에서 가상 환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의 서버가 더 필요할까라는 이제 캐퍼시티 플래닝 같은 게 또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것들도 EM12C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뭐 EM뿐만 아니라 예. 지금 내가 방송해 보면 다른 분야에 예. 뭐 어떤 솔루션이 되는 것들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어떤 셀프 서비스를 자동화, 예, 맞습니다. 자동화하고 뭔가 분석 기능, 예. 인텔리전트 분석 기능 이 두 가지는 점점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타사 제품하고 저희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이제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타사의 가상화나 이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는 거의 IaaS 단에 맞춰져서 네.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DB 관리용으로 태생이 되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초기에는 DB를 관리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미들웨어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추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신다고 하면 IaaS 단에서는 가상화 환경이랑 OS 정도만 모니터링하고 어떠한 관리를 해주면 된다고 보지만 파스 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렇죠. 미들웨어들을 다 네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가 큰 강점이 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어저께 방송할 때 제가 이제 그 어떤 서비스 같은 것도 예. 그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것들도 지금은 이제 IaaS 단위인데 좀 있으면 점점 그것도 파스 파스 단위로 이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클라우드 서비스 예. 자체가.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하게 되겠죠. 예, 그렇죠. 뭐 초기에는 국내에도 그렇게 IaaS로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고 외국 사례 뭐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도 뭐 가상 환경에다가 OS 하나만 만들어서 고객한테 주면은 고객들이 그 환경에다 필요한 서비스를 올리는 게 이제 IaaS 단위였다고 네네, 하면은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해주겠다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오라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DB나 미들웨어나 그리고
특히나 어셈블리 빌더와 같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는 이렇게 파스단을 손쉽게 구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IaaS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류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점점 왜냐면 IT는 점점 심플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 파스 단위로 갈 것 같거든요. 이제 파스나 사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러면 오라클 VM하고 예. 뭐 우리가 가상하면 또 VM웨어 또 딱 들어오잖아요. 예. 이제 VM웨어하고 일단 비교를 좀 해주시는 게 예. 시청자들이 감을 잡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기능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저희가 동일한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때 뭐 DRS니 DPM이니 그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시면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여기는 이제 금액적인 관점이나 저희 이제 라이센스 체계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라클 VM은 오픈 소스 기반입니다. 오픈젠을 가져다가 오라클이 커스터마이즈해서 이제 상품화를 한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일단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패치를 만들어서 이제 딜리버리 한다고 하면 그 패치 자체도 다 소스가 오픈이 네.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은 없고요. 그리고 그 대신 오라클에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서포트 비용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연 단위, 서버 단위로 저희가 네. 1,199불 정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타사에 비하면 뭐 상당히 저렴한 비용일 거고요. 그리고 가상과 하이퍼바이저 말고도 이제 매니지먼트 단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매니지먼트가 오라클 미들웨어 기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니지먼트에서 사용하는 DB 자체도 현재로서는 오라클 D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오라클 VM 3.2부터는 이제 MySQL DB 오픈소스에 대한 DB까지도 같이 고객분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가 오라클 DB를 오라클 VM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 연간 금액을 보게 되면은 899K 정도가 이제 3년간 투숙회짜리 서버로 250대를 가상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정책들이 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예, 어떤 CPU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가상 메모리에 네. 따라서 이제 금액들이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라이센스 비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몇 프로 서포트 비용이 추가가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매니지먼트만 보더라도 라이센스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고 서포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빠진 게 아까 제가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 DB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가상화 DB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겠죠. 그런 것들까지 뭐 지금은 계산은 안 됐지만 따지면 여긴 거의 DB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져서 지금 나온 게 뭐 거의 3.4배 정도 저희가 네. 저렴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 근데 보면 꼭 이 가상뿐만 아니라 예. 다른 쪽도 보면 이제 선발주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발이고 후발에 또 큰 메이저 벤더가 있으면 옛날에는 후발도 선발이랑 유사하게 어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네 나름대로의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그걸로 경쟁을 했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오라클처럼 후발 같은 경우에 오픈 소스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방이다 하면서 완전히 이게 그 게임의 뭐랄까 룰을 좀 바꾼다 그럴까? 예. 네. 뭐 오라클 VM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젠이라는 거 자체가 거의 20년이 넘은 그런 하이퍼바이저고요. 뭐 네. 캠브리지 대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쭉 이어오다가 오라클이 이제 2006년,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뭐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오라클 리눅스라는 그러니까요. 것도 리눅스 갖고 맞춰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어차피 레드햇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네. 오픈 소스로 가지고 네네. 있었기 때문에 네. 오라클에서 이제 그 사업도 같이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이 그러면 왜 이러한 오픈 소스 이런 이제 리눅스 OS나 아니면 하이퍼바이저를 고객들한테 이렇게 저렴하게 딜리버리를 하느냐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으세요. 나중에 오라클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시장 확대가 되면 금액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고객분을 만나 보면. 근데 네네. 오라클이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되게 심플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오라클 DB나 오라클 미들웨어를 가상화를 하거나 어떤 OS에 얹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사
OS나 레드햇이나 아니면 VM웨어 같은 가상 환경에 올려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오라클이 실제적으로 패치를 만들고 아니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오라클이 다 팔로우해서 다 픽스를 해서 다 만들어 줬었죠. 그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레드햇에다가 어떤 패치 같은 거 전달하고 네. 뭐 딴 데다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적인 그런 낭비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도 제약사정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라클에 맞는 네. 그런 OS랑 네. 그런 가상화 환경을 제공해드리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VM이나 오라클 리눅스 자체가 오라클의 워크로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상태로 이미 테스팅이 다 되고요. 개발이 네. 돼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오라클에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DB나 미들웨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라클 리눅스 위에서 QA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에는 타사의 OS를 가져다 그 위에서 QA를 했다고 하면 지금 오라클 VM에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에 이미 프로덕트가 나오기 전에 테스트가 다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이러한 그 워크로드가 심한 네. 그런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네. 제품이라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오픈 소스하고 어떤 글로벌 밴드하고 글로벌 밴드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도 좋은 것 같고. 예. 사실 리눅스가 사실 뭐 그래서 예전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지금 클라우드에서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 오픈 소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하이퍼바이저나 리눅스 자체도 전부 다 오픈 소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비용에 또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비용이 초기에 투자가 되는 비용이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유지 관리를 해 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그렇게 레퍼런스로 네. 구축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그 오라클 VM 이 국내 해외 사례 말고요. 해외 사례 말하면 시청자들이 감이 잘 안 와요. 뭔가 나오죠.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국내 사례 뭐 있으면 실제로 하신 것 중에서. 네, 제가 지금도 뭐 이제 프로젝트를 거의 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그 모 통신사에서 내부 클라우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 오라클 VM하고 오라클 리눅스를 기반으로 가상화 플랫폼을 다 꾸려가고 있고요. 네.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BIT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부의 오퍼레이션이나 내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가상화 환경으로 넘기는 것들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게 이제 하이퍼바이저만 해도 몇백 대 수준에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도 거의 뭐 1000대 수준에 가깝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다음 단계는 뭐냐 과연 다음 단계는 이제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넘어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래서 현재 EM이라고 하는 제가 여태 이제 말씀드린 클라우드 컨트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EM과 가상화 그것들을 어떻게 잘 융화시킬 건지. 예. 네. 그 통신사에서 지금 오라클 VM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예, 통신사에서 이제 초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오픈 젠도 있고 타사 가상화도 있었는데 그 통신사에서 이제 저희 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오라클 제품을 이용해서 내부 이제 클라우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장표는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라클 제품을 가상화하는 데 있어서 X86 서버 중에 인증이 된 하이퍼바이저는 OVM이 세계 유일합니다. 예. 지금 인증이란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는 지원한다. 우리 지원이 된다. 오라클 하고 인증이 된다. 뭐가 다릅니까? 인증과 지원의 차이점. 예. 그 오라클 프로덕을 인증된 하이퍼바이저는 오라클 VM입니다. 그런데 서포티드 그러니까 서포트 할 수 있는 서포트 되는 하이퍼바이저는 타사 그런 하이퍼바이저도 되는데요. 인증하고 서포트의 차이점은 만약에 고객이 어떤 오라클 DB를 가상 환경에서 돌리다가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기존에 있던 문제라고 하면은
오라클 VM 말고도 기존에 있었던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패치를 이미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라클 가상화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에도 그 패치를 드리면 돼요. 네네. 이제 이건 서포트를 해드리는 거죠. 아, 저희가. 네네. 근데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버그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라클에서 코어 덤프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DB 단이나 이제 가상화 단의 모든 것들을 다 트레이싱을 해서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픽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환경에서 봤을 때 가상화가 오라클 VM이 아닌 다른 가상화라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서 이제 소프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네. 한계점이 오라클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인증이 된 제품하고 서포티드 제품하고 이렇게 저희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질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함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설문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키보드, 무선 키보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자, 김창구님, 클라우드 구축에 가상화 솔루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클라우드의 이제 맨 앞에 장표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일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환경을 좀 더 엘라스틱한 환경, 네. 자동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이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리소스가 뭐 예를 들면은 학기 시절에 이제 등록하는 시절이 있다고 하면 서버 사용률이 갑자기 네. 폭주할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온라인 중에도 서버를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 중에도 CPU나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를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네. 그러한 것들을 피지컬한 대디 환경에서는 좀 제약성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OS를 베어메탈에다 다시 깔고 거기다 이제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가상 환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릿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네. 온라인 상태에서 어떠한 서버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리소스를 추가하는 데서 상당히 유연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차승규님, 보안 프로그램 연동에 있어서 오라클만의 차별화된 전략 또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보안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가상화에 있어서 뭐 데스크탑 가상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억세스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점을 둘 수 있느냐. 서버 가상화 입장에서 보안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의 어떠한 하나의 독립된 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러한 이제 장점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그 EM12C와 같은 계정을 가지고 계정에 대한 통합이 될 수가 있고 그 계정마다 할당된 리소스, 그러니까 어떤 VM에 접근하고 어떤 VM에 접근을 못하고 그리고 이 유저는 이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만 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는 없다라는 네.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무비님,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를 저장 보관해서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임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또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뢰도 및 책임 문제에서 복잡한 일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요? 이제 가상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백업이나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됐든 서비스를 오픈하는 그 회사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뭐 국내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아이아스 단에 보면은 이제 가입할 때 그런 조건이 있겠죠. 네네. 가상화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은 고객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보안이라든지. 아마존이나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붙어 소송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가상화 환경에서 어떤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DR 같은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백업 앤 리커버리에 대한 기능도 있는데 오라클 VM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백업 앤 리커버리를 하기 위한 NFS 익스포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VM에 대한 백업을 기존에 갖고 있던 NFS 기반의 백업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은 연동을 시켜서 바로 VM 이지를 백업을 받았다가 네. 나중에 다시 복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문복님,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오라클 DBMS처럼 유지 보수 형태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구입 비용도 필요한 건가요? 예, 라이센스 정책은 아까 그 장표에서도 이제 비교 장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오라클 VM하고 오라클 리눅스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네. 무상입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상이고요. 오라클에서 이제 그 애뉴얼 형태로 메인터넌스 비용을 저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아까 보이신 것처럼 1199불인가요? 네네. 그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 단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류성민님,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시 부가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그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나서 서비스와의 연동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라클 VM을 가지고 클라우드 형태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건 IaaS 단에 이제 대한 거고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그 위에 서비스를 올린다고 하면은 네. 예, 그런 것들은 뭐 가상 대디 환경에서 하던 그러한 역할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메일로 드려서 지금 영중.x.kim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김영중 컨설턴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나중에 추가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식님, 오라클 VM이 가볍고 빠르며 리눅스 윈도우 환경을 잘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오라클 VM이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이 기업 환경에서 지원 및 안정성에 신뢰만 한지요. 오라클 이제 파라버추얼라이제이션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게 리눅스 기반하고 유닉스 기반이고 윈도우 기반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기반에서 기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라를 설정을 했을 때 이제 가장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네.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모 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환경 자체도 저희가 파라로 지금 다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현재 이미 서비스가 되고 대기업 환경에서 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드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 하에서 돌아가겠죠. 오라클 네. VM이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리고 하드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MS 같은 경우는 그 SVV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에 대한 서버나 아니면 XP를 돌리기 위해 파라 드라이버를 깔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미 윈도우 MS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SVVP 프로그램을 다 통과한 그런 파라 드라이버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홍주님, 점점 다양해지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서버와 오라클을 계속 구매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버와 오라클을 계속 구매하고. 예, 오라클이라고 하면 오라클 DB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오라클 DB 라이센스가 코어 단위나 CPU 단위로 간다고 하면은 뭐 서버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서버를 여러 개 두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상화 환경에서 네. 묶어서 하나의 큰 서버에다가 놓으신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가상은 CPU 오버스크립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CPU가 몇 개가 있더라도 그 이상의 가상 환경을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고요. 뭐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피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하드웨어 파티셔닝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라이센싱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나 아니면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CPU나 코어의 개수를 전부 다 차지를 한다고 하면은 가상 환경에 올렸을 때 모든 것들을 리소스를 다 안 쓰고 네. 제약된 하드웨어 파티셔닝이 된 그 리소스 안에서만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오라클 VM이 그 하드웨어 파티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좀 더 필요하신 것만 구매하셔서 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최용님, 오라클 EM 사용 시 라이센스 비용이 있는지요? 아까 없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EM. 예,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는 상용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오라클 VM과 오라클 리눅스를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쓰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지백이나 아니면 DB에 대한 이제 그런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차지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오라클 EM의 어셈블리 패키징이 어셈블리 빌더인지요? 예, 어셈블리 패키징이라는 게 어셈블리 빌더를 같이 연동해서 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문봉님, VM의 경우엔 전용 모니터링 솔루션을 별도의 프로덕트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전용 모니터링 솔루션도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용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하시면은 오라클 VM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매니지먼트죠. 네. 매니지먼트나 모니터링 솔루션을 오라클 VM 매니저라고 하는 저희가 그 웹 기반의 그 통합 관리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M12C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조영성님, 오픈소스 기반의 유연성은 있으나 IT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패키지화로 최소 수정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제 이러한 컨셉이 이제 오라클이 추구하는 어셈블리 빌더나 이제 그 템플릿 빌더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고요.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을 이용한다고 하면 어떤 유저가 들어와서 나한테 필요한 제가 이제 개발 환경에 그 OS가 몇 개가 필요하고 그 OS는 메모리나 CPU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셀프 서비스 포탈에서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EM에서 프로비정을 해서 유저한테 자동으로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개입이 최소화가 되겠죠. 네. 김태식님, 오라클 사용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이 DB 튜닝인데 오라클 VM 3.1에서는 기존에 비해 향상된 DB 튜닝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DB 튜닝 이제 튜닝을 하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OS를 깔고 DB를 까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미 튜닝에 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튜닝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디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DB 튜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EM 쪽에 보면 DB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튜닝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거는 이제 DB 쪽에 문의를 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EM에 대한 EM이 어떻게 보면 오라클 전체 프로덕트를 다 관리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인프라단에 대한 EM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DB에 대한 EM에 대한 거는 또 이제 DB 파트에 문의를 하시면 거기서 좀 더 자세한 튜닝에 대한 거를 EM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관주님, 가상화로 서버 활용도가 높아지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생겨 SLA를 준수할 수 없는 이유와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부탁드립니다. 스토리지 아무래도 뭐 그 스토리지 공유 스토리지를 쓰고 있고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눠서 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뭐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저희가 OCFS라고 하는 오라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얹어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 OCFS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오라클 DB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하이 퍼포먼스를 요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스토리지 위에 올라가서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스토리지도 지금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캐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많이 발전을 했고, 뭐 본딩 기술이라든가 트렁킹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가상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스토리지가 뭐 병목이 생겨가지고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스토리지를 설계할 때도 IOPS나 그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LUN을 자르고 스토리지에 대한 레이드 그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스토리지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상화 환경에 맞게 일단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의 VM이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병목이 버틀렉이 생기지 않느냐. 네. 뭐 가상화 환경에서는 당연히 이중 하나 트렁킹 같은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두 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LACP로 묶어가지고 밴드위스를 최대화해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라클 V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TU 사이즈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보 프레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뭐 인피니밴드나 뭐 그 텐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라클 VM에서는 이제 텐지 환경을 풀리 지원을 하고 있고 FC52 환경 같은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뭐 그 기존의 대디 환경에서 원지를 쓰는 것보다는 가상화 환경에서 뭐 텐지나 높은 대역폭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병목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윤석호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샘플 어셈블리 목록이 있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사용자가 만들었어야 하는지요? 어셈블리를. 어셈블리 목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Delivery다 oracle.com/oracle VM에 들어가시면 이미
만들어진 오라클 프로덕트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템플릿 말고 어셈블리도요? 예, 어셈블리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템플릿 빌더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번에도 어셈블리 빌더로 빌더. 만들고 오케이. 있고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오라클 리눅스를 만약에 오라클 VM에다 올려서 사용을 해보시려고 하면 기존에는 CD를 마운트 시켜서 깔아서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네. 이드리버리닷컴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오라클 리눅스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인포팅하면 바로 오라클 리눅스가 뜹니다. 네. 예. 유미연님, 무료인 오픈소스를 하셨는데 초기 시장 점유를 위한 마케팅 차원인지 향후에는 자바와 같이 라이센스 도입을 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소스를 저희가 디폴트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개발자가 이제 오라클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네. 그 상용화 라이센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젠.org라고 하는 거는 오픈 네. 커뮤니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붙어서 이제 젠이라고 하는 기본 커널을 기본 하이퍼바이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가져다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그걸 가져다 만들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서 자체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모델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젠을 가져다 쓰는 환경에서는 뭐 계속해서 오픈소스 프리 라이센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임근식님께서 X86 기반에서 젠 또는 KVM도 인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신지요? 오라클 VM만 유일하게 X86 기반으로 인증됐다고 하셔서요. 예, 맞습니다. 오라클 VM만 하이퍼바이저에는 인증이 된 거고요. 네. 여기 이제 그 젠 기반하고 KVM이라고 나온 거 자체를 커널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 이제 예감이 드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커널의 메인 라인에 젠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눅스 커널에다가 젠 하이퍼바이저를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리눅스 토발즈가 실제로 이제 몇 달마다 한 번씩 릴리즈하는 리눅스 커널에는 예전에는 젠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커널이 배포가 됐다고 하면 네. 저희가 작년 정도에 그 작업을 다 마쳤거든요. 젠 소스 자체를 네. 리눅스 커널에다 넣어서 이제는 리눅스 커널이 나오면은 젠하고 KVM은 예전부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모델을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지금 이 젠 오픈소스 젠 그거하고 오라클 VM하고 그 오라클 VM만의 그 장점이랄까 그냥 오픈소스 그냥 쓰는 거에 비해서 그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오픈소스를 가져다 그냥 쓰시면은 아무래도 서포트에 대한 데서는 이제 자유롭지 못하시겠죠. 오픈소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제일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네. 처음에는 구축을 해서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서비스 들어가고 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걸 해결해 주고 네. 하는 거죠. 근데 벤더에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벤더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메리트는 있을 거고 성능이나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라클 프로덕이 나오기 전에 저희 하이퍼바이저랑 저희 리눅스 OS상에서 다 검증이 돼서 나오고 튜닝이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오픈소스에 있는 것과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성능적인 면에서도요. 자, 그다음에 W 글리라는 제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가상화 시스템의 경우 보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게스트 OS의 사양 기준이 아니라 가상화 시스템 자체의 사양을 가지고 라이센스 정책이 과비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이제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거는 좀 전에 이제 그 피닝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라클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파티셔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틀린 점은 오라클 가상 환경에 OS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 환경에 OS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OS에 대한 소프트 비용도 틀려질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라클 리눅스를 가상화 환경에 올린다고 하면은 뭐 하나의 하이퍼바이저에 물리적인 서버에 가상 머신이 100개가 올라가든 1개가 올라가든 저희는 하나만 차지를 합니다. 네.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인스턴스 별로 하나의 피지컬에 그 OS가 10개가 올라갔다면 10개 이제 4개로 쪼개가지고 차징을 하는 그런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오라클 리눅스는 뭐 하드웨어 베이스로 저희가 차징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남님, ERP, MIS, 회계관리 등의 시스템을 오라클 VM 서버로 관리, 가상하는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ERP나 뭐 MIS나 그런 내부
BIT 프로젝트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통신사 것도 예, 뭐 예, BPM 그-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니까. 예, 네. 전부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최용님, 오라클 템플릿을 다운받아 사용 시 레가시 라이센스와 달리 별도 라이센스 정책이 있는지요? 아닙니다. 오라클 템플릿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별도로 구매하시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라이센스 정책 그대로 따라가고 기존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템플릿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 디플로이라든지 예, 프로비징 할 그것도 이제 때 편하게 편하게 해드리는 하는 거죠. 거죠. 예. 네. 이진환님, VM의 경우 vSphere 위에 VDI를 구성할 수 있는데 오라클 VDI의 경우는 OVM이 아니고 버추얼 박스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혹시 맞다면 OVM에서 오라클 VDI나 SGD를 올릴 수 있는지요? 아니면 로드맵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이제 서버 가상화랑 그 데스크탑 가상화의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뭐 하나로 묶어서 가지만 오라클이 보는 관점은 서버 가상화가 추구하는 스케일업한 환경이나 이제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데스크탑 가상화는 좀 더 작게 네.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D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화면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덕을 나눠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버 가상화는 오픈젤을 가져다 저희가 만들고 있고 네. 데스크탑 가상화는 버추얼 박스가 기본 하이퍼바이저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네. 나중에 향후에는 이게 뭐 오라클 VM을 가져다가 VDI에 붙일지는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광용님, 제일 중요한 점은 가상화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비용, 효율성 등 비교 비용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존 시스템 비용 또는 성능 대비 어느 정도 효율적이어야지 가상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뭐 가상화 플랫폼을 초기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콘솔리데이션이죠. 네. 기존에 이제 노후된 장비에서 여러 개의 서버에서 서비스를 돌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가져다가 하나의 서버에다 모아가지고 돌릴 때는 당연히 뭐 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서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그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현재 에지지라든가 투비에 대한 것들을 가져다 분석을 해서 뽑으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네. 티쇼는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여러분 지금 아까 임근식님 오늘 질문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나중에 그 제가 오늘 김영중 컨설턴트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아까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그 쪽지로 개별적으로 좀 더 질문 더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설문 맞이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설명해 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추첨해서 세 분한테 무선 마우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는 뭔가요? 그 관련된 것들. 예.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저분들이 실제로 이제 궁금하신 분은 다운로드도 이제 필요하실 거고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홈페이지랑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저희가 블로그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쪽을 통해서 어떠한 오라클 VM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EM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네. 확인을 하시고 맨 밑에 보면 이제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OVM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미디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하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기 이것들이 다 영어로 된 거 아닌가요? 한글화가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영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새 어떤지 모르겠어요. IT 관련된 것들은 예. 이게 구글 검색으로 하면은 예.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게 잘 되는지.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한글화가 된 메뉴를 가지고 보는 거랑 기존에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볼 때 이제 차이점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 접근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쉬운데 한글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어느 정도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채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네. 기존의 그 영문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자, 하여튼 뭐 요즘 이제 세계가 연결된 시대니까 예. 싸이도 사실 요번에 영어 못했으면 맞춤 갖고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예, 영어 했으니까 가서 좀 떠드니까 이렇게 더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들도 기회라는 건 모르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영어 공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영어를 자꾸 보면 전문 용어 똑같은 게 계속 나올 테니까 네. 그죠? 익숙해지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 아까 경품은 참 키보드입니다. 키보드고요. 네. 자, 그러면 남은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